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대략 한 달이 지나면 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꼭 해줘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해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김장배추가 벌써 한냉사를 씌워놓은 게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냉사도 이제 벗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냉사 덕을 좀 봤는데, 물론 한냉사를 씌워놨다 해서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덕을 좀 봤는데 벗길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히려 한냉사가 방해가 되니까 걷어내야겠습니다. 아직도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아직도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잎이 오히려 한냉사에 지장을 받거든요. 계속 씌워놓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10월 4일에 한냉사를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나니까 깨끗하거든요. 깔끔합니다. 초기에 잎에 벌레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나비가 날아들죠. 조그마한 나비들도 날아들고 흰 나비도 날아들고 하는데 그나마 또 한냉사를 벗겨놔놓으니까 좀 불안합니다. 나비들이 또 많이 날아듭니다. 아직도. 그래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잎이 이렇게 오므라지는 게 결구인데, 이렇게 오므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므라지는 게 결구인데, 요 뒤쪽에, 잎 앞면보다 뒤쪽에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 잎 뒤쪽에 많아가지고 잎이 이렇게 오므라지거든요. 9월 1일에 정식하고 잎이 펑퍼짐하게 이런 모습을 하다가 오늘이 10월 4일인데 정식 후 대략 한 달이 되니까 속이 차기 시작하고 잎이 오므라지는 결구가 되고 있죠. 결구가 될 요때에 잎 뒷면에 진딧물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진딧물이나 또 벌레가 이 속에 있다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잎을 오므려 버리면은 보이지도 않고 화학농약이든 천연농약이든 방제를 해도 약재가 잘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방제가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김장할 때 보면은 보기에는 멀쩡한데 잎 뒷면에 진딧물이 엄청나게 들어붙어 있어 가지고 잎을 하나하나 계속 뜯게 되죠. 뜯다 보면은 잎을 다 뜯어버리게 됩니다. 그 배추는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요렇게, 그래서 결구가 시작될 때 요런 상태일 때부터 미리미리, 특히 요럴 때는 필히 방제를 또 해줘야 되고, 겉잎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지는 결구가 한참 시작되는데 약간 오므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 속잎, 나방류의 애벌레들이 있게 되면 요 있죠. 애벌레가 요 있지 않습니까? 요런 애벌레들이, 요 애벌레 보이죠? 요 애벌레가 보이죠? 요 애벌레들이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결구를 해가지고 오물어 버리면은, 요 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잎을 이렇게 오물어 버리면은 방제가 안 되고 벌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속을 다 갉아 먹어 버리면은 나중에 김장하려고 뽑아 보면은 텅 비거나 아니면 진딧물이 꽉 앉아 있죠. 배추가 결구하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는 토양 수분 상태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간이적으로라도 이런 방법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흙을 지면 잘 안 뭉쳐지잖아요. 조금 수분이 부족하죠. 이런 상태는 수분이 부족하거든요. 10월 한 달 정도는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뭉쳐지긴 했죠. 그러면서 잘 풀어지는 상태. 이 정도면 수분이 괜찮네요. 토양의 수분 상태를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주기로 3일에서 5일 주기로 주면 될 것 같네요. 토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너무 가습하면은 또 병이 오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나무로 표시해놨죠. 표시해놓고 나비가 요 안에 앉았었는데 나비가 보세요. 요 안에 여기 속 들어가 있습니다. 날라가도 않네. 요 알을 낳았을지 모릅니다. 잡았습니다. 이 다행히도 잡았는데 지금 요 나비가 여기 알을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요 생장점을 갉아 먹는 거죠. 이 생장점을 갉아 먹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여기서 벌레가 생기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는 한번 해놔봤습니다. 깨끗한 거 보니까 그때 알을 낳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계속 속잎이 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배추가 이건데 여기 제가 표시도 해놨고, 이 배추가 이 보면은 막 근 잎들이 망사처럼 지금도 돼 있죠. 망사처럼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겉잎이 막 이렇게 망사처럼 돼 있는데 이 배추는 완전 부채살이 됐습니다. 아, 벌레가 먹어가지고 요 생장점까지 먹어버린 것 같아서 이 배추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거진 겉잎이 이렇게 망사처럼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장점이 살아있으니까 속잎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장점을 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속잎이 이렇게 돋아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죠. 정상적으로 자라는 이런 배추만큼 통이 굵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통이 얼마나 굵어지는지.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9월 20일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21일, 22일 이틀 후인데도 불과 이렇게 됩니다. 한 3일 동안 비가 오고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잎들도 막 이렇게 희덕 뒤집혀가 있고, 연 3일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3일 동안 비도 오고 하니까 잎에 녹균병 증세도 보이고, 이런 게 녹균병 증세 아닙니까? 잎에 녹균병 증세도 보이고, 이런 잎들이 다 녹균병 증세거든요. 참 힘듭니다. 잎도 다 뒤집혀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거든요. 간접 태풍이었거든요. 태풍이 간접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오긴 하겠지만 막 벌레도 먹고 참 힘듭니다.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런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또 잘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희덕 대비지고, 오늘 22일은 하루 종일 비 온 건 아니고 오락가락 좀 내리고 있고,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이게 은행 열매를 주정에다가 추출하고 있거든요. 약통 한 말 20리터에 400ml를 넣으면 50배가 됩니다. 자람 유황이고 자람 오일인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50배, 은행 열매 추출 50배 해서 400ml. 자람 오일입니다. 자람 오일 200ml. 200ml 하면 100배 해서 200ml, 100배 해서 넣고, 이게 자람 유황이죠. 자람 유황은 40ml. 20ml이기 때문에 두 번 넣으면 40ml. 그러면 500배 이석이 됩니다. 이건 두 번 넣어야 되거든요. 빗물을 받는 장치가 되어 있죠. 빗물을 받았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20리터 약통 한 마리. 그리고 저어줍니다. 이 저으면 거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빗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돗물이나 이런 걸 쓰면 거품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레들이 잘 죽어요. 이거를 치면서 벌레가 죽는 걸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김장배추에 방제를 합니다. 잎 뒷면을 잘 쳐줘야 됩니다. 잎 뒷면을 이렇게 땅에도 치고 잎 뒷면을 쳐야 됩니다. 뒷면에 벌레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벌레가, 천연살충제는 벌레가 직접 맞아야 살충이 되기 때문에 흠뻑 쳐야 됩니다. 요 나비가 날고 있죠. 나비가 날고 있는데 한번 쳤습니다. 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는데 살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가가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벌레가 있거든요. 여기 벌레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방제를 했죠. 조금 이따가 와 보겠습니다. 이게 살충이 되는지 조금 이따가 와 보겠습니다. 약을 다 치고 돌아와서 조금 전에 그 나비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비가 요 있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살충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없잖아요. 살충이 됐잖아요.
고구마 잎을 갉아 먹고 있던 애벌레인데 이거는 뭐 바로 방제가 되어버렸네요. 이건 바로 방제가 됐습니다.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살충 효과가 큽니다, 이게.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방제를 하니까 이렇게 하얗게 자담식 천연농약으로 방제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방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면은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방제가 되어 있죠. 하얗게 마치 미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벌레가 하나 있죠.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도 서서히 방제가 됐네요. 이미 방제가 됐죠. 움직임이 없고 방제가 됐거든요. 뻣뻣한 상태거든요. 방제가 되지만 또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새롭게 알에서 깨어나서 생기고 이렇게 돼서 계속 벌레가 있는 거거든요. 방제가 되는데도 또 그 사이에 또 생기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인데 2차 추비를 줍니다. 정식 후 15일이 지나면은 1차 추비를 주고 1차 추비 후 15일이 지나면 또 2차 추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15일마다 4차까지 추비를 주라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늘이 10월 2일인데 정식 후 1차 추비는 9월 18일에 1차 추비로 요소를 줬고 그러니까 정식 후 한 달 새에 2번의 추비를 주게 되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결구가 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비료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잎을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저는 2차 추비만 주고 추비는 이제 끝입니다. 추비를 줄 때 저는 이 평두둑에다가 2줄로 심었거든요. 비닐 멀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약간 골을 파고 거기다가 추비를 주면 되거든요. 잎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약간 골을 이렇게 타놓고 호미로 타놓고 여기다가 요게 NK 비료인데 한 숟가락이면 10g인데 포기당 10g 준다는 양으로 조금씩 뿌려 놓습니다. 지금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뿌리고 비료가 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어 놓는 거죠. 흙으로 덮어 놓으면은 비가 오면은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 거거든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늘 추비를 주고 물도 안 줘도 되거든요. 추비용 비료인 NK 비료가 없으시면 복합 비료를 줘도 됩니다. 텃밭은 자가 소비할 요량으로 재배하는 건데 꼭 추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는 이때쯤에는 뭘 줘야 하고 등등의 재배 기술을 알고 했을까 싶거든요. 그저 밥 만들 때 소를 키우면서 자가로 만든 퇴비를 듬뿍 넣고 추비를 안 줘도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인 듯 하네요. 그런데 추비를 주면 확실히 잘 자라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2차 추비까지만 하고 이제 추비는 2차 추비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자담식 천연농약을 방제를 합니다. 주로 잎 뒷면에 쳐야 되거든요. 물론 속잎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속잎에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속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주로 잎 뒷면에 자담식 천연농약인데 레시피는 앞에서 보셨듯이 똑같습니다.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담 유황에는 녹균병이나 물원병 예방방제도 겸해서 하거든요.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예방방제를 겸해서 하고 특히 자담 유황은 유황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은 황도 들어가고 천일염도 들어가고 황토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영양제 역할도 하거든요. 벌레도 먹고 바람에 쓰러지고 잎이 뒤집히고 이 배추가 자랄까 싶더니만 자라는 걸 보면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자담 유황으로 방제도 했었더니 녹균병도 사라지고 그래도 자라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장 배추 재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